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 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거센 비바람에도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기 위해서는 기초공사부터 체계적으로 튼튼히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은퇴 이후로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한 준비 또한 이와 마찬가지일 텐데요. 오늘 라이프 플랜 A 시간에는 평생 받는 제2의 월급 봉투를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나의 굳건한 노후 생활을 지켜줄 연금 컨설팅에 대한 강의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강의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참여 방법 소개 도와드립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보험 상담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요.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연락 주시면 되겠는데요.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가 편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알찬 정보는 물론이고 궁금함과 답답함까지 한 방에 해결해드릴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예, 든든한 노후 생활을 위한 연금 준비법에 대해 강의 내용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오늘 라이프 플랜 A는 김홍미 전문가와 함께 할 건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 매일매일 받아도 계속 받고 싶은 월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의 월급이라고 하죠, 연금. 자, 평생 받는 제2의 월급 봉투, 연금에 대해서 오늘은 집중적으로 좀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자, 점점 더 길어지고 있는 우리들의 기대 수명 알고 계신가요? 현재 40세 이하 젊은 세대의 예상 기대 수명이 자, 120세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가 60세 이 어르신들의 그 기대 수명이 100세죠. 100세. 현재 그리고 평균 연령이 자, 83세가 여성은 83세시고요. 자, 남성은 77세 정도가 되신다고 합니다. 한 6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자, 이게 앞으로 좀 시간이 지나서 이제 60대가 되면은 100세 시대. 그 다음에 현재 이제 우리가 40세 이하 젊은 사람들을 생각을 하면은 120살까지 사신다고 하는데, 자, 이렇게 긴 노후 생활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지, 과연 이게 돈 때문에 걱정을 하면서 다음 달 매달 그 살아가는 게 힘들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요즘 그 문의가 많은 사례에 대해서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대학 입학을 앞둔 아이가 있는 직장인입니다. 퇴직이 코앞인데 노후 준비는 직장 다니며 넣어온 국민연금이 전부입니다. 연금 월 수령액은 약 80만 원 정도라고 하고요. 자, 그런데 20년간 똑같이 공무원으로 재직한 동창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공무원 연금으로 월 220만 원 정도 수령한다고 합니다. 자,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연금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연금이 있습니다. 자, 4대 연금으로 우리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이 있고요. 자, 그 위에 우리가 자영업자나 일반 직장인들이 직장인들이 뭐 하시는 퇴직연금, 그리고 자영업자의 노란우산 공제라는 게 있고 개인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자,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들이 자, 공통으로 하셔야 되고, 거기에 우리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공무원, 사학, 군인들은 자, 결과적으로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시간.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저축을 해서 그걸 연금으로 받을 것인지. 공무원들은 기본적으로 자, 취업을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공무원, 사학, 군인 같은 경우는 적어도 30년 정도의 긴 시간을 우리가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재원을 계속 그릇 안에 담고 이자를 또 담고 이렇게 하다 보니 나중에는 30년 이후에는 이게 복리로 많이 굴러가다 보니 큰 금액의 큰 그림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직장인들은 요즘에 이제 4인 이상 그리고 이제는 1인 직장인들도 퇴직연금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노란우산공제라고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도 매달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런 제도가 있는데도 다 이용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개인연금이라는 바구니 안에 저희들이 연금을 하셔야 되는데 이 연금을 우리가 국민연금이나 공무원 사학 같은 경우는 결국은 뭐냐면 제도에서 꼭 해야 하는 강제성이 있어요. 강제. 이 강제성을 띠다 보니까 내가 하기 싫어도 자연적으로 하게 되고 거기에 또 담고 하다 보니까 이 다음엔 이만큼 부피가 커져 있는데 이런 강제성을 주지 않고 자유롭게 우리가 저축을 하는 거는 사실 쓰는 돈을 먼저 쓰고 그리고 나중에 저축을 해야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개인연금이라는 바구니 안에 다들 어떤 재원을 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쳐야만이 적어도 우리가 60세에서 뭐 100세 그러면 40년, 그 다음 70세에서 110세, 이렇게 40년. 이런 그 긴 시간 동안 매달 줄 수 있는 월급을 이런 하나의 그 연금에서 다 가져다 주셔야 되는데 그걸 하지도 못하다 보니까 이게 무너지게 되는 거죠, 개인연금이. 자, 그래서 한번 금액을 따져봤어요. 우리들이 과연 연금으로 노후에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할까를 따져보니 밥값만 부부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하루에 7,000원씩 세 끼를 2명이 365일을 45년 동안 먹었더니 무려 밥값만 5억 3,655만 원 정도가 왔어요. 5억이 넘는 돈이 나의 밥값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초적인 생활 수준으로 봤을 때 지금 사실 뭐 VIP, VVIP 수준은 저희가 생각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기본 생활 수준만 따져도 200에서 225만 원 정도의 그 월 생활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연간 기본 생활 비용을 12달을 계산을 했더니 2,700만 원. 여기에 우리가 2,700만 원을 35년 정도만 생활 비용으로 따졌더니 21억이라는 돈이 나와요. 그러면 아프지 않게 건강하게 살면은 뭐 일도 하실 수 있겠지만 요즘에는 사실 우리가 60세 이후에는 거의 다 어떻게 되나요? 은퇴를 다 맞아서 내가 개인적으로 일할 수 있는 거리를 찾기가 굉장히 힘든 시기입니다. 그럼 은퇴 이후에는 오로지 내가 벌어놓은 수입 내지는 거기에 뭐 추가적으로 정말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일도 하시겠지만 그런 게 없으면 굉장히 힘든데 여기에 의료 간병비가 추가된다면 상당히 부담스럽겠죠.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의료 간병비 같은 경우는 안보험, 실비 이런 여러 가지 보험의 제도를 다들 이용을 많이 하세요. 내가 나중에 아프면 안 되지. 이래서 이런 거는 많이 준비하시는데 평생 정말 꼭 필요한 이 35년간의 생활비 이거는 준비를 다들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시다는 거죠. 자, 이랬을 때 투자를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늦었다고 생각하실 때 우리가 더 늦기 전에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투자를 하실 때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연금은 말 그대로 꼭 명심을 해야 되는 게 목적에 따라서 기관과 자금을 설정을 하셔야 돼요. 내가 어느 정도 기간을 저축을 할 것인가. 10년을 할 건지, 20년을 할 건지, 30년을 할 건지. 그래서 20대, 30대 분들은 적어도 20대, 30대 분들은 30년 이상. 그래서 30년 이상 저축을 하시려고 그러시면 적어도 월 내가 어느 정도의 금액을 30년을 저축을 했을 때 내 목표액이 얼마인지. 근데 20년 동안 저축하시는 분들도 똑같이 이런 방식을 택하셔서 내 목적에 맞는 자금을 명확하게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과연 내가 이렇게 투자를 할 때 내 은퇴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으면 10년이 남았는지 20년이 남았는지 30년이 남았는지에 따라서 이 자금을 복리로 가져가야 되는데 이 효과를 어떻게 보실 것인지 복리 효과를 어떻게 가져와서 내가 내 수익에 과연 얼마만큼의 이자를 쌓아서 그게 굴려나가는 걸 봐서 내가 나중에 노후에 적어도 30년 뒤, 20년 뒤에는 내가 어느 정도를 타겠구나. 그거를 미리 계산을 해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돈이라는 걸 굴리다 보면은요, 처음에 일시적으로 소비가 자꾸 생겨요. 뜻하지 않은 어떤 자금을 써야 될
그런 곳들이 생깁니다. 뭐 자동차가 갑자기 잘못돼서 자동차를 사야 된다던가, 집값이 갑자기 올려달라서 집값을 어떻게 해야 된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데, 이런 상황에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예비비라는 걸 항상 준비를 하셔서 큰 그릇 안에 준비를 하실 때, 자, 예비비, 그 다음에 뭐 10년 안에 써야 되는 자금들, 그리고 노후 자금들, 이거를 균형을 맞춰서 저축을 하셔야 됩니다. 이 균형이 깨지게 되면 다른 게 다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일시적인 소비 지출이 있는 상황들을 항상 염두에 두셔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피해 나갈 수 있는 그릇을 꼭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실 때는 또 하나, 자, 저축에 우리가 보증제도를 생각을 하시고 이자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연금은 개인연금으로 준비하시기 딱 좋은 변액연금이라는 게 있는데, 변액이라는 것도 있고 공시율이라는 것도 있고 연금은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오늘 말씀드릴 거는 변액연금으로 인해서 적립하는 시기에는 5% 보증제도, 그리고 거치하는 시기에는 4% 보증제도를 이용하는 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 은행 가시면 어떨까요? 은행의 금리가 1.5에서 뭐 1.9% 정도의 금리, 정말 우리가 뭐 거기서 조금 더 본다 그러면 2% 넘는 금리들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금리를 우리가 맞췄을 때 과연 이 금리를 언제까지 쭉 줄 것인가, 계속 평생을 주는지 아니면 잠깐을 주는지, 이런 것도 비교를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적립하는 시기, 내가 저축을 10년을 한다 그러면 10년 내내, 20년을 한다 그러면 20년 내내, 30년을 한다 그러면 30년 내내 5%를 보증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10년 이후에 10년을 거치했다, 20년 이후에 또 10년을 거치했다, 30년 이후에 10년을 거치했다. 요 거치 시기에는 4%라는 그 최저 이자를 보증을 해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복리로 운영을 되다 보니까 얼마나 더 큰 고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거기다 또 플러스 알파가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요 최저 보증 위에 만약에 수익률이 더 난다 그러면 수익률을 플러스 알파로 더 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수익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수익이라는 거는 내가 어느 채권이라던가 주식이라던가 펀드라던가 이런 거에 다 투자를 하는데, 저희가 개개인적으로 하나하나 투자하기는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시스템이 있는 그런 회사에 연금을 준비를 하실 때 이게 골고루 배분돼서 내 원금이 살아있을 때 과연 얼마만큼의 투자 수익률을 낼 수 있는가도 한번 따져보셔야 되거든요. 그런 수익률이,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강조해야 될 게 적립의 5%, 거치의 4%, 플러스 알파 수익률. 그러면 수익이 더 많이 나면 우리가 이걸 평균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만약에 복리로 우리가 그 평균 수익을 내보면 한 3.5%가 된다 그러면 여기에 수익률이 따라가는 거죠. 플러스 알파로.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가져가신다고 보면은 평생 내가 10년, 20년, 30년 저축을 했을 때 지금 금리보다 훨씬 낮고요. 그 다음에 이걸 좀 금액적으로 풀어볼게요. 쉽게. 20세가, 30세가, 40세가 똑같이 20만 원씩 저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똑같이 냈어요. 4,800만 원이라는 돈을. 그리고 똑같이 20세는 25년을 거치했고, 30세는 15년을 거치했고, 40세는 5년 거치를 냈어요. 그래서 똑같은 시기에 뚜껑을 열어봤더니, 자, 일반 연금, 자, 이거는 2.5% 공시율, 지금 굉장히 2.5% 공시율도 지금 많이 계산을 해드린 거예요. 2.5% 공시율짜리가 거의 없는데, 2.5% 공시율로 계산을 했을 때, 1억이라는 돈이 준비가 되었어요. 우리 20세는. 자, 그럼 요거를 변액에다가 최저 보증을 보니까 1억 2,010만 원이라는 돈이 되었습니다. 2천만 원의 수익이 더 났어요. 2천만 원의 수익이 더 났고,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수익률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 같은 경우는 아까 2.5% 공시율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공시율이 변동 공시율이다 보니까 떨어지는 경우에는 자, 6,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차이가 6,000이 최저로, 똑같이 최저로 계산을 했을 때, 자, 공시율은 6,200이었고 변액은 최저로 했을 때 1억 2천이었어요. 그러면 6천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럼 여기에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우리가 준비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변액의 정말 좋은 점, 추가 납입. 그래서 내가 월 넣고 있는 금액에
수수료가 최저 수수료로 추가 납입을 해서 내 그 원금 재원을 요 돈을 배로 4,800을 더 플러스 배로 늘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또 수익률을 더 많이 가지고 오면 이 금액보다 더 큰 금액들을 우리가 뽑아낼 수가 있죠. 자, 똑같이 우리가 이제 40세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40세가 4,800만 원을 저축을 했더니 변액으로 최저 똑같은 식의 뚜껑을 열어보니 얘는 8,170만 원이 되어 있고 얘는 최저 5,3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자, 이것만 해도 거의 돈이 2,8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이 정도의 차이가 난다라는 건 결국은 뭐냐면 최저 이율이에요. 최저 이율. 최저 이율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변액은 적립 시기. 이렇게 우리가 20년 납입하는 동안에는 5%. 그다음에 이렇게 거치하는 동안에는 4%의 보증. 얘는 2.5%. 이거보다 만약에 떨어진다 그러면 2% 내지는 1.0%로 운영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변액을 걱정하시는 대부분의 시청자님들은 뭐냐면 수익률이 안 나서 내 돈에 원금에 손해가 갈까? 이거를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런 요의 그 보험들은 뭐냐면 최저 보증을 해서 보험사에서 연금으로 수령했을 때는 100% 이거를 보증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미리 나의 연금 수령액을 미리 내가 최저로 알 수 있는 그런 요즘 보험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찾으셔서 연금을 우리가 준비를 하실 때 좀 더 알차고 좀 더 많은 수익이 나고 그리고 내 미래 보장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꼭 찾아보셔서요. 준비를 하시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는 우리가 항상 망설이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나 지금 해도 될까? 늦지 않았을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20대 자녀분을 해주시든 30대 그 자녀분을 해주시든 그다음 나의 노후를 준비하시든 어느 분들이 준비를 하시든 지금 시기에 빨리 이런 그 류에 이런 최저 보증이 있고 이런 좀 좋은 어떤 그 제도들이 있는 그런 그 보험 연금들을 선택을 하셔서 노후가 좀 더 탄탄하게 매달 월급을 꼬박꼬박 받으시면서 행복하게 우리가 노후를 잘 이끌어 나가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알면 돈이 되고 모르면 손해인 보험 정보 오늘 라이프 플랜 A는 김홍미 전문가께서 준비를 하셨습니다. 평생 받는 제2의 월급 봉투 연금 준비법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지금 준비해도 결코 늦지 않은 연금 준비. 혹시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셨으면 지금 바로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 함께합니다. 예,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인 보험플랜 119를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제 실시간 보험 고민 저희가 해결해드리는 시간 시작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시청자는 실시간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시청자님은 어떤 궁금증이 있으셔서 연락 주셨어요?
제가 이제 보험이 2개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종신보험 들어가 있는 게 꼭 필요한가 하고, 예. 그게 보험료가 이제 좀 많아요. 네. 내는 게. 그래서 보험료 부담이 돼서 그것도 한번 물어보고 싶고, 네. 뭐 더 추가할 뭐 보장이 더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좀 알고 싶어요. 그러세요. 시청자님 지금 네. 나이가 혹시 어떻게 되세요? 50대입니다. 50대시고요. 네. 지금 여쭤보신 것처럼 종신보험에 한 달에 26만 원 납입을 하고 계신데요. 네, 이게 맞아요. 올해 가입이 됐어요. 예. 어떻게 가입하게 되셨어요? 뭐 아는 사람이 와서 좀 부탁드려서 예. 보장도 좋고 뭐 그런다고 했는데 좀 보험료가 부담되어가지고. 당시에는 그래도 한 26만 원 돈 내는 거 괜찮겠다 싶으셨나 봅니다. 네. 예, 막상 내보니까 좀 부담스러운 금액이셨던 거죠. 네. 2009년도에 동부화재 회밀리 라이프 보험도 가입이 돼 계시네요. 네, 그것도 98,500원 예. 들어가요. 20년 납으로 100세 만기 상품을 준비를 하신 거고요. 지금 네. 이렇게 두 가지 보험이 있으신 거죠? 예, 그래서 35만 9,500원 정도 들어가서 예. 지금은 보험료가 좀 갑자기 부담스럽네요. 시청자님 어디 편찮으신 데 있으세요? 그렇지는 않아요. 건강하신 편이세요? 네. 예, 저희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청자는 50대 여성분께서 연락이 되셨습니다. 종신보험을 올해 가입을 하셨는데요. 부담이 된다고 어떻게 하죠? 라고 질문을 남기셨고요. 더 추가할 보장 없는지 전반적인 리모델링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열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제 보험 두 가지를 갖고 계시는데요. 네. 저는 먼저 그 동부화재에 갖고 계신 그 실손보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네. 이 종신보험에 대해서는 좀 약간 말씀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네. 그 동부화재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09년도에 가입을 하신 겁니다. 그렇죠. 예, 네. 이거 2009년 7월 전에 가입을 하신 거 맞죠? 네, 맞아요. 예. 이 보험은 절대로 건드시면 안 되시고요. 네. 이 보험은 그냥 무조건 계속 가져가셔야 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제 이 당시에 보험은 이제 저희 자기 부담금이라 그러죠. 병원에 네. 가셔서 보험 이제 저희 부담금이 전혀 없는 네. 이제 보험이시기 때문에 이 실비보험은 지금 아예 뭐 찾을래야 찾을 수도 없는 보험이기 때문에 네. 이 보험은 꼭 가져가시고요. 아하. 예, 이 보험에 대해서 제가 뭐 말씀드릴 게 별로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네. 무조건 가져가셔야 되시는 거고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올해 가입하신 이제 그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이 있으신데 예. 여기에 이제 그 사망보험금이 7천만 원 정도 있으세요. 네, 7천. 네. 예. 그게 사망보험금이 필요하셔서 가입하신 것 같지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니시죠? 그쵸. 이거 뭐 내가 죽어서 뭐 자녀한테 남겨줘야겠다. 맞아요. 그거는 여자니까 더 그러고. 나 이거 남겨주기 위해서 가입을 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시고요. 예. 그게 이제 50대시니까 그 이제 20년 동안 계속 내셔야 되시잖아요. 그 그렇죠. 70세 이상을 내셔야 됩니다. 네. 이 변액 종신보험을 가입하시는 분들이 그 사망보험금을 남겨줘서 가입을 하시는 분들보다 나중에 내가 그 연금을 돌려야지 해서 가입을 하신 분들이 거의 대다수세요. 네.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 가입을 하신 건가요? 네. 예, 거의 근데 대다수신데 지금, 네. 이 변액에 대한 좋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모든 보험 자체가. 네. 이 변액은 최하 15년에서 20년 정도는 끌고 가셔야 돼요. 원금을 찾으시려면 네. 20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네. 수익률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뭐 주식에 투자를 했다, 채권에 투자를 했다 봤을 네. 때 수익률을 좀 보셔야 되세요. 네. 그래서 50대시게 되면 네. 만약에 내가 나중에 노후를 좀 준비를 해야겠다.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습니다. 뭐 20, 30대 되면 뭐 30년을 하든 40년을 거쳐도 상관은 없는데 네. 50대 정도 되시게 되면 저는 그러니까요. 오히려 확정금리를 주는 종신보험도 있으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또 새로 뭐 다른 보험사에서도 2.9%를 그냥 아예 확정을 줍니다. 네. 뭐 더 이상 올라가도 안 주고 뭐 내려가도 안 주고 무조건 2.9%를 드리는데 이거는 이제 추가 납입을 했을 경우에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험을 유지를 하시든 뭐 연금을 유지를 하시든 거의 끝까지 가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신데요. 왜 그러냐면 본전 생각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 네. 2.9% 확정 금리형 같은 경우는 추가 납입을 하시게 되면
네. 그 9년 안에 9년 딱 도래하셨을 때는 원금에 딱 도래를 하세요. 네. 그리고 그 9년 안에는 또 종신에 대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뭐 그 안에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시면 자녀분들을 위한 사망보험금도 다 준비가 되십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동부생명 변액 유니버설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는 게 좀 나으시고요. 네. 그래서 또 안에 보니까 그 주계약하고 수수특약밖에 없으세요. 네. 예, 예전에는 생명보험이 수수특약이 참 좋았지만 네. 요즘은 손해보험도 수술 보장이 되게 잘 돼 있는 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정말 내가 노후 준비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게 되면 2.9% 네. 확정금융을 가지고 가시는 게 좀 나으실 것 같고요. 예, 예. 그리고 동부화재는 꼭 무조건 유지를 하셔야 되시는 부분이 또 있으시고요. 네, 네. 그래서 동부화재는 하나만 갖고는 좀 부족하세요, 보장성이. 예. 그래서 좀 이제 3대 진단비 해갖고 이제 손해보험사로 해서 네. 암 뇌졸중 그리고 급성심근경색 건강하시다고 하셨으니까 이렇게 준비하시게 되면 그 3대 진단비 다 넣고 수술비 넣고 뭐 일당 정도 좀 넣고 하셔도 한 12만 원 정도 되시기 때문에 그걸 네. 다 따로 딱 준비하신 후에 남은 네. 금액 갖고 이제 다시 연금 뭐 종신연금이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확정금리형 그 정도 해서 납입 기간은 10년 납입을 딱 하시는 게 제일 좋으시고요. 예. 네, 그렇게 준비하시는 게 제일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20년이면 나이가 몇 세인데요. 예, 예. 시청자님, 네, 보장이 네. 좀 부족하다. 그래서 손해보험사에 하나 네. 더 보험을 가입할 것을 의견을 주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네, 연금을 준비하시려면 변액 상품보다는 확정 금리형이 낫겠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이성열 전문가의 의견은 이런데 김홍미 전문가님은 어떤지 좀 여쭤볼게요. 예, 저도 시청자님, 네. 예, 저도 거의 비슷한 생각은 갖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우리 시청자님 50대에 종신 20년을 준비하신다라는 거는 참 시기적으로 예, 굉장히 좀 네.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험이라는 거는 결국은 장기 플랜이에요. 그러니까 단기에 네. 뭐 10년 안에 내외에 끝나는 것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장기 플랜일 때는 내가 과연 이거를 20년 동안 유지를 할 것인가 또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그 부분이 우리 시청자님 납입하시는 보험료를 보면 26만 원씩 과연 20년을 저축을 하실 수 있으신지. 근데 네. 이게 이제 보장을 생각을 하셨는데 결국은 종신의 기능이 있다 보니까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생각하고자 하는 그 보장보다 조금 더 많은 금액들을 또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저희 이제 한 20대, 30대 같은 경우에는 종신 괜찮습니다. 장기적인 그분들은 플랜을 꼭 짜셔야 되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이제 우리 시청자님은 누구한테 이제 50대이기 때문에 다 자녀들도 키우셨을 거고 하시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내가 살았을 때 보장받고, 내가 살았을 때 돈을 쓰실 수 있는 재원을 준비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세요. 그래서 종신 같은 경우는 나중에 연금 전환이 가능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해지 환급금으로 전환이 되시기 때문에 보장성 보험에 대한 사업비가 다 빠지고 보장성 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다 빼고 나면 내가 생각했던 만큼의 연금 수령액이 되지 않으세요. 네. 네, 그래서 저축은 순수 저축을 가져가시고 보장은 순수한 보장성 보험으로 가져가시는 게 훨씬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네. 예, 시청자님 이해하셨어요? 네, 이해했습니다. 예, 저희 나이에 맞게 보험 플랜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조언을 드린 거고요. 네네. 또 이렇게 고민해보시고 궁금한 거 생기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저희가 또 봐드릴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청자 만나봤고요. 이번에 문자를 통해서 들어와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1655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이거든요. 함께 내용 보시죠. 오늘 강의에 나온 연금보험 추가 납입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추가 납입은 보험사 수수료를 안 떼고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김홍미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네, 네. 추가 납입은 수수료가 전혀 없진 않아요. 전혀 없는 회사가 한두 회사 있긴 있습니다. 한두 회사 있긴 있는데 이제 그건 좀 찾아보기 힘들고 요 연금 같은 경우는 추가 납입 수수료가 한 2%에서 2.5%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업비가 보통 생각을 하실 때 한 10년 정도 내지는 20년 정도 납입하시는 동안에 원금에 돌아오지 않는 이런 모든 보장성 보험이나 이런 그 연금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사업비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한 10% 내외 정도가 되는 상품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그 원금에
원금이 돌아오는 시간이 10% 이상 사업비 이상의 수익을 내왔을 때 원금이 빨리 돌아오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추가 납입이라는 거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수료가 전혀 없진 않고 한 2%대 정도의 추가 납입 수수료만 내신다 그러면 10만 원을 저축을 하시면 9만 8천 원이 저축이 되시는 거죠. 2천 원 정도의 그 수금 수수료라는 거죠. 그것만 우리가 이제 떼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추가 납입을 하시는 경우 훨씬 더 빨리 원금에 도달하고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요 연금 같은 경우는 추가 납입이 보통 우리가 상품들을 보면 20만 원이면 추가 납입 20만 원밖에 못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1대1. 근데 이건 1대2이기 때문에 내가 20을 저축을 해도 40만 원이라는 옆에 그 사이드 그래서 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재원을 담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건 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50만 원을 납입할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50만 원을 한꺼번에 납입하는 게 아니라 추가 납입을 이용한다면 사업비를 좀 줄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연금에 관련된 문의가 들어와 있어서 봐드렸고요. 이번에 또 문자 보겠습니다. 4111님께서 보내주신 내용이고요. 예, 이성열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제가 고혈압 약과 당뇨약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 뇌경색 진단을 받았는데요. 유병자 보험 말고는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하나도 없습니까? 라고 질문을 남기셨어요. 전문가님. 예, 안타깝지만 유병자 보험 말고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은 없으십니다. 이게 왜냐하면 고혈압하고 이제 당뇨약만 드시면 어떻게든 좀 뭐 해볼 텐데, 그 2년 전에 뇌경색 진단을 받으신 게 좀 있으시기 때문에 그 유병자 보험, 그래도 그 뇌경색 진단을 받으셨다고 하시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제는 그 이제 유병자 보험이라고 해갖고 이제 325라고 하게 됩니다. 뭐 석 달 안에 뭐 2년 안에 입원 없는 거, 5년 안에 암만 안 걸리셨으면은 그 가입할 수 있는 보장 범위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뭐 각각의 보험사들마다 특징이 다 있으세요. 유병자 보험이. 그래서 그 저희 전문가들한테 한번 물어보시게 되면 어느 보험사에서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 보험사가 뭐가 있나요? 하고 물어보시게 되면 그 좀 더 필요하신 담보를 더 추가를 넣으셔갖고 가입할 수 있으세요. 예, 유병자 보험 중에서도 내게 꼭 맞는 보장만 골라서 가입할 수 있도록 전문가가 도와주신다고 하니까요.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한번 전화 주십시오. 저희 이번에 실시간 전화 연결 두 번째 시청자 만나볼 텐데요. 연결이 돼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저희 보험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어떤 궁금증이 있으세요? 지금 보험을 하나 갖고 있는데, 네. 요거를 지금 유지해야 되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었어요. 왜 고민하세요? 지금 이게 갱신형 특약이 많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네네. 보험료가 많이 오르는 건지, 아니면 계속 갖고 가야 되는 건지, 그걸 좀 알고 싶거든요. 시청자님 지금 나이가 혹시 어떻게 되세요? 지금 44입니다. 44이시고요. 저희에게 예. 미리 보내주신 증권을 봤거든요. 2015년도에 교보생명의 변액 유니버셜 통합 종신보험 가입을 하셨더라고요. 맞으세요? 예, 맞아요. 보험료가 만만치 않네요. 예, 좀 많이 좀 내고 예, 있어요. 40만 원 가까운 보험료를 내고 계신데요. 예. 부담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보험료가? 예, 아무래도 이 금액이면 많이 부담이 되죠. 예. 그래서 이제 또 뭐 갱신되는 특약들도 걱정이 되시는 것 같은데요. 혹시 뭐 고민되는 질병 있으세요? 가족력이나? 가족력은 없어요. 그런 건 없으시고요. 혹시 약 드세요? 예. 아니요, 약도 안 먹고 있습니다. 건강하신 편이시네요. 예. 예, 저희가 구체적으로 좀 봐드릴게요. 혹시 자녀분들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10살, 9살 두 명이에요. 아직 어리네요. 예. 예, 저희 김홍미 전문가 연결해드릴 테니까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예.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올해 44 되신 남성분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보험 1개 갖고 있는데 보험료가 좀 부담된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갱신형 특약 보험료가 많이 오를지도 걱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전문가님 연결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춘하님. 예, 안녕하세요. 예, 보험이 딱 하나시네요, 그쵸? 예. 예, 근데 40만 원 정도 납입하고 계신데 여기에 이제 갱신 특약이 붙어 있고, 예, 그리고 가입하신 시기도 그렇게 사실 오래되진 않으셨어요. 2015년에 가입하셨어요. 한 2년 정도 이제 되신 것 같은데, 예, 맞아요. 예, 이게 이제 보니까 일반 그 사망에 대한 담보가 1억 5천만 원인데 CI예요.
CI가 어떤 건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예. 1억 5천만 원에 여기가 CI 80% 선지급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중대한 질환, 그러니까는 조금, 암이라던가, 뇌출혈 심근경색, 그 다음 말기 폐질환, 말기 관질환, 요런 것들이 오게 되면 80%, 그러니까 1억 5천에 80%라고 하면 1억 2천만 원이 선지급이 먼저 되고, 나머지 이제 20%, 3천만 원만 나중에 사망 시에 지급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 가족력이 아까 없으시다 그러셨죠? 예. 네. 그리고 혹시 최근에 이제 건강검진을 우리가 40대면 한 2년마다 한 번씩 받으시잖아요. 예. 받으실 때 특별한 문제가 없으셨어요? 일반인들이랑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죠, 그게? 남자들 제일 많이 있는. 대장용종 이런 거 있으시고. 예, 그거 말고 그것 말고 고지혈인가? 고지혈 있으시고요. 예. 네네네. 예. 중요한 게 뭐냐면, 예. 요즘에는 고지혈이 있든 혈압이 있든 어떤 게 있든, 보험이라는 거 하는 거는 보장받기 위해서 가입을 하시는 건데, CI를 보장받기에는 상당히 조금 힘든 사례가 많아요, 요즘에는. 예. 그래서 초기에 연기에 발견되는 암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뇌혈관 질환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치료를 이후에 후유장애를 가져오지 않아서 건강해지면 CI는 조금 받기 힘든 그런 제도가 많거든요. 또 하나 뭐냐면, 우리가 CI를 알고 계실 때, 암 따로, 뇌 따로, 심장 질환 따로 각각 받는다고 알고 계세요? 아니면 첫 번 한 번만 받는다고 알고 계세요? 처음 한 번만으로 제가 했거든요. 그쵸. 예. 다행히 또 그건 또 잘 알고 계신데, 간혹 가다 설명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또 주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내가 납입하는 보험료가 지금 한 40만 원 정도 되는데, 40만 원을 20년 정도를 따졌더니 돈이 1억 가까운 돈이 되죠. 그죠? 1억 가까운 돈이 되는데, 사망하시게 되면 한 1억 5천만 원을 받으시는 건데, 사실 평균 연령을 우리가 이렇게 쭉 따져서 봤을 때는 정말 불의의 사고가 아니거나 가족력이 크게 있어서 크게 아프지 않으면 사망으로 갈 수 있는 위험이 굉장히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종신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의 하나를 팁을 놓치시는 게 뭐냐면, 이제 너 죽으면 주는 돈이긴 하지만 이게 20년 안에 정말 초기에 빨리 사망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내 돈으로 그러니까 보장받고 나중에 내 돈으로 돌려받고 하는 거는 이제 마이너스 보는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준비를 하시는 게 조금 좋은가 싶은 게 뭐냐면 정기특약이라고 우리가 손해보험사에 보장성 보험을 준비를 하실 때 정기특약으로 한 20년 정도 지금 우리 아이가 이제 10살, 9살 하셨잖아요. 그죠? 한 20년 정도 정기특약으로 잘못되거나 상해로 사망하거나 아파서 죽었을 경우에 한 보장을 좀 탄탄하게 1억 정도를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보험료가 6, 7만 원 내외세요. 사망에 대한 보장만 가져가실 때는. 그래서 사망이 중요하시고 내가 꼭 사망이 필요하다 이러시면 이렇게 가져가셔야 되는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교보생명에 돈을 40만 원 정도 내지만 결국 내가 아프고 사망하면 3천만 원밖에 없으세요. 아파서 이 보장성 보험으로 돈을 받고 나면 3천만 원밖에 안 남으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 번 받고 나면 끝이시기 때문에 요거를 지금 한 20년 동안 준비를 하셔서 쭉 가져가시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이제 쪼개서 보장성 보험과 아니면 저축 이렇게 나눠서 가져가시는 게 좋은 건지 이제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요거를 만약에 우리가 보장성 보험으로 가져가신다고 하시면 3대 진단비 각각 암, 뇌졸중, 심근경색 각각, 그 다음에 수술, 입원, 요런 것들이 지금 여기 갱신특약으로 있으면 보험료가 40만 원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시청자님. 예. 그런 부분을 비갱신으로 준비를 하셔도 보험료가 한 16에서 17만 원 정도 되시면 우리 40대 중반 풀 담보를 가입을 하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요? 예. 어차피 실손은 모든 보험사가 갱신이기 때문에 실손은 갱신을 안고 가셔야 되겠지만 그 특약들을 조금 비갱신으로 가져가시고 그래도 20만 원 정도가 남아요, 시청자님. 그죠? 예. 그럼 그 20만 원을 종신 아까 2.9% 확정으로 해서 종신 특약으로 가입을 하셔서 추가 납입을 하셔서 내 돈을 더 늘려가시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순수 연금을 하시고 종신 정기 특약으로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비교를 하셨을 때 어느 쪽이 나중에 내가 살았을 때 좀 더 많이 돌려받는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그렇게 좀 보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시청자님.
여기 같은 가장의 입장이신 이성열 전문가가 계시거든요. 의견 한번 여쭤볼게요.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김홍미 전문가가 워낙에 말씀을 잘해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교보 안에 특약이 이제 3년 갱신 특약으로 있으세요. 아, 예. 예. 갱신이 다 나쁘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갱신하고 비갱신하고 적절히 섞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3년 갱신은 안 되세요. 3년 갱신은 안 되시고, 20년, 요새는 15년 갱신짜리도 있고, 20년 갱신짜리도 있으세요. 15년 예. 동안 보험료가 안 오르는 갱신형, 아니면 20년 동안 보험료가 안 오르는 갱신형. 3년형은 3년마다 보험료 계속 오르시거든요. 그래서 예. 보험은 15년이나 20년 또는 갱신형 아니면은 비갱신형으로 해서 적절하게 섞어서 가져가시는 게 좋으세요. 왜 그러냐면 20년 갱신형하고 20년 납 100세 만기인 보험하고의 보험료 차이는 많게는 3배에서 4배 정도까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장성 보험은 저렴한 보험료로 좀 가져가시면서 나머지 돈을 갖고 저축을 좀 많이, 저축이나 연금을 좀 많이 해놓으시는 게 나중에 노후에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3년 갱신형은 절대로 안 되시기 때문에 이 보험은 저는 그냥 과감하게 정리하시고 이제 통합보험으로 해서 손해보험사로 해갖고 20년 100세 만기 그리고 또 조금 더 이제 약간 내가 진단금 부족하다 그러면 갱신형이 20년짜리 갱신형으로 해서 좀 추가적으로 더 가입을 하시는 게 좀 더 나으실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시청자님, 두 분의 의견이 같으시네요. 예. 그러니까 통합보험으로 보장성 보험을 준비를 하고 혹시나 사망자금을 좀 준비해야겠다 하시면 김홍미 전문가께서 말씀하신 정기특약을 이용해 보시는 방법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좀 아낀 자금을 가지고 노후를 위한 대비가 필요하겠다라고 또 이성일 전문가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예, 고민을 좀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예,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 받아봤고요. 이번에 또 문자를 통해서 들어와 있는 내용 보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0801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인데요. 예, 제가 읽어볼게요. 임신 7주차 예비 아빠입니다. 주변에서 태아보험부터 준비를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지금 바로 가입이 가능한 건가요? 또 만기는 30세와 100세 중에 어떤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성열 전문가님. 네. 참 이것도 좀 애매합니다. 마지막에 30세와 100세 중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요게 좀 애매한데요. 7주차 정도 되시게 되면 당연히 태아보험 가입을 하셔야 되시고요. 예전에는 좀 우리나라 환경이 좀 좋았을 때, 기후 환경이 되게 좋았을 때는 상관이 없었는데, 요즘 8주, 첫 번째 기형아 검사하기 전에, 요즘에 되게 미세먼지도 많고, 환경적으로 되게 게 안 좋기 때문에, 첫 번째 기형아 검사하기 전에 태아보험 가입하시는 게 정답이시고요. 예. 이게 30세랑 100세 중 어떤 게 더 좋을까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기본적으로 20년 납 100세 만기로 가져가십시오로 말씀을 드리지만 보험료가 너무 비싸잖아요. 예, 보험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예. 보험료가 한 15만 원 정도? 적게 하면 12만 원 정도까지 나올 수는 있지만 기존값도 많이 들 텐데. 예. 그래서 보험사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30세 이후에 자동적으로 갱신이 되는 보험사가 있으세요. 이제 그 정도 보험사를 찾으셔서 20년 납 30세 만기로 가셔서 보험료를 저렴하게 5만 원에서 6만 원대로 준비를 하시고 대신에 나는 이거를 20년나 100세 만기로 가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10만 원 정도는 저축으로 꼭 20년 정도를 같이 가져가시게 되면 나중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되시게 되면 보장은 보장대로 받고 목돈은 목돈대로 마련을 할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면 저도 이제 애를 키우니까 예. 개인적으로 보면 20년 납 30세 만기로 해갖고 보험료 저렴하게 가져가시고요. 나머지 금액은 저축을 하시는 게 좀 나으실 것 같습니다. 태아 때부터 저금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예, 맞습니다. 이성일 전문가님은 왜 이렇게 저축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보장성 보험에 돈을 많이 가져가봤자 나중에 찾는 돈이 어떤 분들은 이거 만기 때 100% 찾는 걸로 해주세요. 만기가 100세거든요. 만기가 100세고 20년 30세 만기. 30세 만기 때 100% 찾는 거 하게 되면 보험료는 한 30만 원 넘어가십니다. 네. 이자는 아무것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장성은 순수 보장성만 받으시는 게 제일 좋으시고 나머지는 복리로 이용을 하셔서 좀 길게
저축을 많이 하시게 되면 나중에 뭐 자녀 뭐 대학 들어갈 때나 뭐 결혼할 때나 목돈을 많이 만들 수가 있으세요. 예, 우리 이성열 전문가께서는 태아보험 전문가세요. 그래서 좀 길게 여쭤봤고요. 자, 이번에 또 문자 풀어볼 텐데요. 3760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함께 보죠. 예, 올해 3월에 첫 발령을 받아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전 교원연금이 있는데요. 개인연금도 준비를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하시네요. 연금 전문가이신 김홍미 전문가께 드려볼까요? 예. 네, 교원연금 정말 좋은 제도죠. 네, 너나 할 수 없이 정말 이게 최고의 제도인데, 네. 교원연금을 있으시면 사실 연금으로서는 어느 정도 진짜 80% 이상,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 교직으로서 뭐 정년까지 가실지 그건 모르겠지만, 만약에 정년까지 가신다고 보면 연금으로서는 최고죠. 근데 여기 이제 개인연금은 왜 따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냐면, 하나의 그 방을 더 만들어 놓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저축을 하실 때는 은행은 그냥 1년 내지 3년 안에 우리가 다 찾았을 수 있고 그냥 내 돈을 넣었다가 내 돈을 찾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지금은 어떤 뭐 수익을 낸다던가 거기에서 플러스 알파를 가져올 수 있는 거는 거의 없어요.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는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중장기 재테크를 하셔야 돼요. 그럼 중기 7년에서 10년. 그래서 비과세 상품 선택하셔야 되고 비과세에다가 또 하나 뭐냐면 중도 인출이라던가 추가납입 제도를 충분히 활용을 하시라는 거. 그래서 이제 그 발령을 받으셔서 학생을 가르치신다고 하면 앞으로 이제 주택이라던가 뭐 결혼자금 이런 것들이 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준비를 할 때 요런 그 바구니에다가 추가납입을 하고 그릇을 좀 크게 만들어 놓으시면 거기서 언제든지 뺐을 수 있는 자원이 되시는 거예요. 내가 한 7년이나 8년 정도 되었을 때 수익률이 많이 나면 많이 나는 대로 작게 나면 작게 나는 대로 일부를 여기서 내가 활용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용을 하실 때는 일단 장기 재테크는 꼭 하나 하셔야 된다는 거. 그게 개인연금이시든 아니면 뭐 2.9% 학정 종신이라던가 이런 걸로 해서 하시든 그런 것 어떤 게 좋은지 그 방법을 좀 찾아서 하시는 것뿐이지 꼭 하시긴 하셔야 된다라는 거. 예, 잘 알겠습니다. 3760님께서 문의하신 내용 저희 김홍미 전문가께서 봐주셨고요. 문자로 들어와 있는 상담 내용 등 조금만 더 볼게요. 이번에 3884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제가 또 읽어볼게요. 30대 중반입니다. 친구가 요즘 갱신형 보험도 나쁘지 않다라고 하던데요. 제 나이에는 비갱신보다 갱신형 보험이 더 좋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성열 전문가님. 예. 계속 이제 갱신형이 좀 나오는데요. 예. 30대 중반. 참 애매모호한 나이입니다. 이게 20년 갱신짜리로 갈지, 20년나 100세 만기로 갈지. 그런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30대 중반이시면 20년 납, 35이라고 치게 되면요. 네. 55세까지 납입을 하시고 100세까지 보장을 받으시는 게 좋으세요. 안 그러면 보험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렴하다고 해서 20년 납 갱신으로 가져가시게 되면 55세에 갱신 한번 되시고 75세에 한번 갱신 한번 되시고 계속 이제 또 오래 사신다고 하게 되면은 또 95세에 한번 갱신이 한번 되시기 때문에 네. 30대 중반 정도 되시게 되면 그냥 조금 약간 부담이 가더라도 네. 20년 납 100세 만기가 정답인 것 같습니다. 30대 중반에 20년 납 100세 만기라면 얼마 정도면 통합보험 가입할 수 있어요? 통합보험 30세 중반 정도 되면 통합보험으로 해가서 뭐 암 3천, 뭐 뇌졸중 3천, 급성 3천 다 넣고 해도 예. 한 14만 원 정도, 14만 원, 15만 원 정도면 충분하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진단비를 좀 낮추면 가격도 줄여줄 수 있겠네요. 진단비를 좀 낮추면 가격도 낮춰질 수가 보험료도? 있는데, 예. 보험료 낮춰질 수가 있는데, 저는 절대로 보험료 낮추려고 진단비 낮추시라 말씀 절대로 안 드립니다. 예. 왜 그러냐면 지금 낮췄다고 해서 나중에 필요하게 되면 암 진단금이나 뇌졸중 진단금 같은 경우는 한 해 한 해가 계속 보험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젊으셨을 때 조금이라도 저렴할 때 그냥 완벽하게 가져가시는 게 제일 좋으십니다. 예, 30대 중반이라고 하셨죠? 갱신보다는 비갱신형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험플랜 119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소개 도와드릴게요. 저희 방송은 여기서 끝나지만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전문가와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참여 방법 나가고 있는데요.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2번으로 전화 연락 주실 수 있고요. 문자가 편하겠다 하시는 분들 013-3366-0110번으로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상담 요청합니다. 이렇게 간략하게만 남겨주셔도 저희 전문가와 1:1 연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예,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